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의사 손정식입니다. 오늘은 진단검사 퀴즈에 실린 종양 유전자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종양 유전자들이 알려져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질병과의 인과관계가 밝혀져 있고 그 유전자 보인자에 대해서 어떻게 검진을 하고 예방적인 치료나 수술을 할지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는 유전자로는 브라카진과 TP53진, 린치 증후군 관련된 유전자들, 본 히펠 린다우 증후군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유전성 유방 난소암 증후군 유전자인 브라카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내용 중에 브라카진에 대해서는 한국인 유전성 유방암 연구회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인용하였습니다. 먼저 브라카진 유전자가 있는 경우 유방암과 난소암의 누적 위험률이 매우 높습니다. 보시면 평생 살아가는 동안 브라카1 캐리어는 72% 정도 유방암이 생기고 44% 정도 난소암이 생깁니다. 브라카2 유전자 캐리어는 69% 정도 유방암이 생기고 17% 정도 난소암이 생깁니다. 첫 번째 유방암 발생 후 반대편 유방암의 누적 발생 위험도 상당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기타 다른 암의 위험률이 2배에서 6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브라카1의 경우 남성에서의 유방암 위험 증가, 췌장암 위험 증가, 위암의 위험 증가가 알려져 있고 브라카2진도 남성에서 유방암 증가, 췌장암 위험 증가, 위암과 전립선암 발병 위험 증가가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평생 누적되어서 지속적으로 위험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브라카1과 2진 보인자의 경우 유방암이 발생 위험이 매우 높아서 예방적인 치료나 약물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유방암과 난소암의 경우 유방암 난소암을 발생을 감시하고 검진을 하고 약제를 이용한 예방법이나 예방적 수술도 고려하게 됩니다. 예방적 수술로는 유방절제술이나 난소난관절제술이 있습니다. 우선 생활양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유방암이나 난소암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가지 생활양식들을 개선하는 것이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제일 대표적으로 운동과 체중관리, 그리고 여성 호르몬이나 경구 피임약에 노출되는 것을 줄이는 것 등이 있고 출산과 모유 수유가 유방암 발병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도 고려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유방암이나 난소암과 관련되어 있는 음주나 비만, 운동 부족 등에 대해서도 개선을 하면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성 보인자의 경우 유방암과 난소암의 평생 발병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아주 일찍부터 유방암 검진과 난소암 검진을 시작하게 됩니다. 유방암의 경우 만 18세부터 유방 자가 검진을 하고 25세부터 임상 진단을 하고 25세부터 유방 MRI 촬영을 권고하고 있고 30세부터는 매년 유방 촬영과 유방 MRI 검사를 6개월 간격으로 번갈아 시행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30세나 40세부터 검진을 시작하는 일반인에 비해서 아주 일찍 검진을 시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난소암의 경우 일반인은 난소암 검진을 일반적으로는 권고하지 않는데 브라카 여성 보인자의 경우 난소암 발병 위험도 매우 높기 때문에 30세부터 6개월 또는 매년 난소암 검진을 위해 CA125 검사나 트랜스바자이널 울트라소노그래피를 고려해야 됩니다. 기타 다른 암도 발병이 증가하기 때문에 위암, 대장암, 췌장암, 담낭암, 담관암에 대한 정기검진이 더 필요하겠고 위대장 같으면은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이 필요하겠고 기타 다른 암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검진이나 조기 발견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화학적 예방법으로는 유방암의 경우 타목시펜 복용이 유방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반대 한쪽에 유방암이 생겼던 분이
타모xi펜을 드시면 반대편 유방암 발생 위험도 50% 정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은 브라카1 유전자 변이 보인자에서의 효과가 불확실하고 타모xifen 복용군이 고중성 지방혈증이나 자궁내막증식증, 자궁내막암이나 혈전증 발병 위험이 약간 증가한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피임약과 난소암 예방의 경우 피임약을 복용하면 난소의 배란을 줄이기 때문에 난소암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은 피임약에 들어있는 여성 호르몬이 유방암 발생률을 높일 수 있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위험 감소를 위한 예방적 유방 절제술의 경우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기는 합니다. 유방암 위험을 90% 이상 낮출 수 있는데 다만 생존율 이득은 아직 좀 불확실한 단점이 있습니다. 난소암 위험 감소를 위한 예방적 난소난관 절제술의 경우에는 30에서 45세에 출산을 마친 여성의 경우 고려를 해볼 수 있겠고 난소암 위험을 80에서 85%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방암과 반대편 유방암 위험도 동시에 50%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난소를 조기에 절제함에 따라서 여성 호르몬 노출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망률 감소 효과가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방적 난소난관 절제술의 사망 위험 감소의 기존 연구 결과는 예방적 난소난관 절제술을 시행했을 때 사망 위험 감소가 60에서 70% 정도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예방적 유방 절제술을 할 경우 부작용으로는 일반적인 수술 후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작용과 함께 5%의 환자에서 자신의 선택을 후회할 수 있다는 심리적인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방적 수술 전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겠습니다. 예방적 난소난관 절제술의 부작용은 난소에서 분비되는 여성 호르몬이 차단이 되기 때문에 조기 폐경에 따른 폐경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이럴 때는 골다공증, 관상동맥 질환 같은 것을 예방하기 위한 여성 호르몬 보충요법을 고려를 할 수 있는데 다만 유방암 발병 위험이 증가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조기 폐경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는 여성 호르몬제 외에 다른 약물 치료도 고려를 할 수 있겠습니다. 남성 보인자의 경우에도 브라카 유전자의 보인자의 경우 남성에서도 유방암 발생 위험 증가, 췌장암 위험, 위암 발생 위험 증가 같은 것들이 보고가 되어 있고 전립선암 발생 위험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남성에 권고되지 않는 유방암 검진도 브라카 보인자의 경우 남성에서도 유방암 검진이 필요하고 여성형 유방이 있는 경우 50세부터 유방 촬영을 고려해야 되겠고 그 이전에도 유방의 몽울이 만져지지 않는지 정기적으로 자가 검진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립선암 발생 위험도 증가하기 때문에 40세부터 1년 간격으로 디지털 렉탈 에그젬이나 PSA 혈액 검사, 직장 초음파 등의 검사를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암, 대장암, 췌장암, 담낭암, 당관암에 대한 검진도 필요할 텐데요. 일단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을 일반적인 국민에게 권고되는 것보다는 좀 더 자주 정확하게 받는 것이 필요하겠고 기타 다른 암에 대해서는 의사와 상담해서 적절한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우선 여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면 브라카1 유전자 변이를 갖고 있는 경우 여성 보인자의 유방암 발생 위험이 72%에 달하고 난소암 발생 위험이 44%에 달하고 췌장암 발생 위험도 2.3%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브라카2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유방암 발생 위험이 69%, 그리고 난소암 발생 위험이 17%, 췌장암 발생 위험도 2.3%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방적 유방절제술이나 예방적 난소난관 절제술을 신중하게 의사와 상담 후 고려를 할 수 있겠고 예방적 난소절제술이 사망위험 감소 효과가 55에서 60% 정도 보고가 되어 있다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브라카1이나 2 보인자의 경우 여성이면 30세부터 남수암에 대한 검진을 시작하고 CA125 혈액 검사 그리고 트랜스바자이널 소노를 6개월 간격으로 시행을 하고 35세 이후 출산 계획이 종료된 경우 양측 난소 난관 절제술을 고려할 수 있겠고 난소암 위험도 감소 위해 경구 피임약 복용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은 유방암 발생 위험과 조율이 필요하겠습니다. 유방암의 경우 18세 이상은 매월 자가검진, 25세부터 6개월 간격으로 진찰, 25세부터 매년 유방암 자기공명 영상 MRI 검사를 하고 30세 이후에는 유방 촬영과 유방 MRI를 번갈아 가면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양측 유방 절제술을 고려할 수 있겠고 유방암 위험 감소 위에 타모xifen 복용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남성의 경우도 브라카1이나 브라카2 보인자의 경우 35세부터 유방 자가검진을 하고 50세부터 맘모그래피 같은 검사를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리프라우메니 증후군 유전자인 TP53 변이가 밝혀진 보인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P53 유전자 결함이 있는 경우를 리프라우메니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리프라우메니 증후군이 있는 경우에는 유방암, 골육종, 연조증 6종, 백혈병, 뇌종양, 악성 부신 피질암 등 거의 전신에 종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P53 유전자가 종양을 억제하는 유전자인데 종양을 억제하는 유전자에 결함이 있기 때문에 전신의 여러 부분에서 암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신문 기사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상당히 젊은 여성이 4번째 암이 생겼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보면 골육종이 있었고 기타 다양한 암들을 앓았던 과거력이 있습니다. 골육종이나 그리고 소아암을 시작으로 다양한 암들을 앓았다는데 이렇게 젊은 여성이 암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드문 일인데요. 리프라우메니 증후군이 있는 경우에는 몸에 있는 여러 장기에 종양이나 암이 아주 이른 나이부터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동물들, 다른 포유들과의 비교해 보는 도표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P53 유전자는 종양 억제 유전자인데요. 인간은 한 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프라우메니 신드롬 환자의 경우 하나의 돌연변이가 생겨서 암 발생률이 현저하게 증가하게 되고 평생 암 발생률이 90%까지 달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인간은 P53을 한 쌍을 갖고 있고 평생 암 발생 위험은 3명 중 1명에서 약 40%까지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즉 리프라우메니 증후군 환자는 P53이 하나밖에 없어서 암을 억제하지 못하는 관계로 거의 평생에 한 번 이상은 종양암을 앓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코끼리에는 P53이 20쌍이나 있기 때문에 암의 억제가 잘 되어서 그런지 암 발병률이나 사망률이 5% 미만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비교 동물학 면에서도 잘 보고가 되어 있고 페토의 역설이라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페토의 역설이라는 것은 코끼리같이 이렇게 덩치가 큰 동물에서 암이 도리어 적게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암 발생은 유전자의 돌연변이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전자의 랜덤 뮤테이션 때문에 암이 생긴다면 몸의 덩치가 크고 몸의 세포수가 많은 생물이 암이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복권을 100장 샀을 때 복권에 당첨된 확률과 복권을 100만 장 샀을 때 복권에 당첨된 확률이 크게 차이가 나고 복권을 많이 사면 많이 살수록 복권에 당첨된 확률이 올라가는 것과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코끼리 같이 이렇게 몸이 크고 몸의 세포수가 사람보다 훨씬 많은 포유류에서 암 발생 위험이 훨씬 적다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상당히 이상한 현상이었고 이것을 페토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이 페토의 역설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여러 연구들이 진행이 됐고, 최근에 밝혀진 바로는 코끼리에서 암을 억제하는 p53 유전자가 20쌍이나 되어서 사람보다 현저히 20배나 많기 때문에 암 발생이 훨씬 적을 것이다 라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리브라우멘의 증후군의 병원성 변이가 있는 보인자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방암뿐만 아니라 신체의 다른 장기에도 암이 다양하게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여성의 경우 18세부터 매월 자가검진, 20세부터 12개월 간격으로 의사 진찰, 20세부터 매년 유방 MRI 검사, 30세부터 1년 간격으로 유방 촬영술과 유방 자기공명열상 영상 MRI 검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암의 관리도 중요한데요. 태어날 때부터 주기적으로 신경학적인 검사를 포함한 전신 신체 검진을 시행하고 25세 이후 2년에서 5년마다 대장 내시경과 위내시경을 시행하고 1년 간격으로 전신 자기공명 검사와 뇌자기공명 영상을 시행해야 됩니다. 네, 즉 이 말은 1년 간격으로 전신 MRI를 시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몸에 전체적으로 다양한 암이 흔히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도 별도의 지침은 없지만 필요시 조기 진단을 위한 검사가 시행이 필요하겠고 온 전신에 암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년 간격으로 전신 MRI나 MRI와 함께 뇌 MRI를 시행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린치 증후군이 있습니다. 린치 증후군의 경우 대장암을 비롯한 다양한 장기의 암을 일으킬 수 있는데 DNA 복제 시에 발생하는 손상을 나타내서 고치는 역할을 담당하는 유전자들이 변이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암이 흔히 생기지만은 대장암 외에도 자궁 내막암, 위암, 난소암, 간 단도암 등 다른 암도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린치 증후군의 병원성 변이가 확보된 보인자의 경우에는 20에서 25세부터 가계 내 대장암 환자 중 가장 일찍 진단받는 나이보다 2년에서 5년 이른 나이부터 1년이나 1, 2년마다 대장 내시경을 시행하는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MSH나 PMS 유전자의 이상이 있는 경우는 30세부터 가계 내 대장암 환자 중 가장 일찍 진단받는 나이보다 2년에서 5년 이른 나이부터 1, 2년마다 대장 내시경 시행을 권고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암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30세부터 1, 2년마다 자궁 내막 생검을 고려할 수 있겠고 경질 초음파, 트랜스바자이널 소노나 CA125 혈액 검사를 고려하고 예방적으로 전자궁 및 양측 난소 난관 절제술을 고려를 할 수 있고 40세부터 위내시경을 그리고 그 외에 췌장암이나 다른 암들을 발견하기 위한 자기공명 담 췌관 조영술인 MRCP나 내시경 초음파 등도 고려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본 히펠-린다우 증후군이 있습니다. 본 히펠-린다우 증후군은 VHL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한 것이고 이것이 중추신경제 혈관 모세포종, 망막의 혈관 모세포종, 신세포암, 췌낭암, 갈색세포종, 부구암 낭성종, 내림프낭 종양 같은 이런 신체의 여러 부위에 암이나 종양을 일으킬 수 있는 질병입니다. 본 히펠린다우 증후군의 경우 이렇게 눈, 뇌, 척수, 신장, 췌장, 부구암, 부신, 간과 비장 등 다양한 부위에 악성이나 양성 종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부분의 검진이 필요합니다. 우선 신세포암이 다발하기 때문에 15세부터 65세까지 2년 간격으로 자기공명 영상이나 컴퓨터 단체 촬영을 시행해서 신세포암을 관리를 하고 그거 외에 눈이나 망막 쪽 검사를 위해서 1세부터 매년 신경학적 검사를 포함한 전신 신체 검진과 2세부터 매년 산동 검사, 5세부터 매년 유린 메타네프린, 24시간 소변 분액 메타네프린 검사, 그리고 11세부터
청력 검사, 11세부터 뇌촉수 자기공명 영상 검사 등을 시행하기를 권고하였습니다. 네, 일단 최근에 다양한 유전자 검사들을 시행하는 경우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유전자 검사들 중에 그 보인자를 갖고 있거나 돌연변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 돌연변이나 보인자가 질병과의 명확한 상관관계뿐만 아니라 인과관계까지 밝혀져 있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브라카진이나 TP53 그리고 린치 증후군, 본 히펠린다우 증후군 등은 질병과의 인과관계가 잘 알려져 있고 이 보인자를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검진이나 치료 지침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